청춘. 청춘은 밝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청춘이라는 그 찬란한 시기는 우리에게 많은 선택과 후회를 안겨주기도 하죠. 어린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알아가 봅시다. 먼저 어리다와 어리석다 단어의 풀이를 찾아가 봅니다. 이 단어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리석다고 여기는 순간들은 사실 경험이 부족한 청춘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순간에서 어립니다. 많은 청춘이 현재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눈앞에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지 의문이에요. 다른 길을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선택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요. 이처럼 우리는 종종 과거를 회상하며 다른 길을 상상하기도 하고 지나온 길에 어리석었던 선택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지금부터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느꼈던 어리석음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무래도 학업이라는 큰 과제에 치중을 하다 보니 주변인과의 거리가 살짝 멀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성별이 다른 친구였고요. 그 친구가 이제 저의 친한 동성 친구를 좋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얻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고자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학업이 바쁘고 또 그 친구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하다 보니 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행동을 해서 그 친구가 조금 마음이 상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이자 저의 실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크게 했던 실수는 제 진로가 될 수도 있고 제 학과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문이과를 이제 남의 말만 듣고 선택했던 게 제 인생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좀 못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과를 가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학원 선생님께서 넌 수학을 너무 못하니까 문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시 반추해 보니까 제가 과학 같은 건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 남의 말만 듣고 저의 진로를 결정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저희가 동아리 팜플렛을 만들어야 하는데 맨 뒷장에 후원자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후원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타를 낸 거예요, 이름에. 근데 그게 팜플렛을 만들고 발주를 해서 200장이 다 오타가 난 거죠. 그게 저의 정말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한 1년, 2년 정도 전에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퇴사 이후에 창업을 하기 전에 이제 여행을 대만으로 이제 갔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공항 안에 들어섰는데 제가 대만에 도착하고 나서 알게 된 게
그 환전을 해오지 않았고 그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약간 아찔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대만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친구를 통해서 대중교통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결했었던 경험이 이제 떠올랐던 것 같고요. 진학을 할 때 원래 기존에 저는 인문계 학생이어서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요즘 국영수라고 하듯이 수능에 정말 초점을 맞추면서 주변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학과를 가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연하게 대학을 준비하던 학생 중 하나였고, 우리가 사회에서 뭐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학교들을 진학을 하려고 여러 차례 이제 대입에 집중을 하는 학생 중 하나였는데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이, 이게 과연 진학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막연하게 진학을 해보고 싶다, 또 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야가 예술 분야였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미디어 아트 쪽을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각종 영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입시를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만 준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목표로 했던 영상과 관련한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미리 선행 학습이 된 친구들도 있고, 또 미리 공부를 많이 해왔던 친구들이 있는 반면, 저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노력에 비례해서도 결과물이 크게 좋게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술을 괜히 전공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도피처로 저는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실수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에 이제 10대 때 입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진로를 놓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부모님께서 당시에 저에게 이과 계열 쪽으로, 공학 계열이나 뭐 의예과 계열이나 약학 계열 이런 쪽으로 진학하시기를 원했고,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 적성과는 좀 잘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 첫째다 보니까 제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틀리거나 번복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존심을 많이 상해하고 힘들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집을 좀 부리고 자존심을 부리면서 그 결정을 결국에는 좀 아니라는 건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었지만, 끝까지 밀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 입시에서 좀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재수를 겪게 되면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사과 계열, 그러니까 경영학과 쪽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고집을 피우거나 자존심을 피우면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는 그 실수란 것이 심리적인 포기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두 번의 이제 시험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대입 시험이었고, 또 한 번은 국가고시 시험이었었는데요.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혹시 이 시험이 안 되면 다른 것을 하면 되지 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 저한테는 마음의 포기였고, 심리적인 포기였고,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난 일과 다른 일을 상상하는 것을 반사실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 후회라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뇌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내가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는 일종의 멘탈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반사실적 사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사실적 사고도 사실은 만약 뭐뭐였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식으로 이제 반성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반사실적 사고는 주로 후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의 이 사고 과정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경우에는 뭐 성적을 받았는데 B에서 B플을 받았다. 적당히 공부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A나 A플을 맞았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실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거를 다시 돌이켜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가져와 보자면 이제 후회 심리학이라는 그 학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후회라는 것 또한 감정인데 감정에는 사실 냉정히 따지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내가 적절한 감정을 잘 느껴야 한다. 내가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야 하고 슬플 때는 슬퍼야 하고, 그렇다면 이 후회 또한 우리가 후회가 된다면 그 후회를 충분히 느끼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실패를 수정해서 앞으로 사실 전진하기 위해서 이런 후회라는 감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회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모든 연령대의 사람은 반사실적 사고를 하겠죠. 이 사고를 하고 계속해서 내가 내린 선택이 맞을까, 결정이 맞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내리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고 그걸 우리가 책임지며 살아가는 이상 이 후회라는 것을 느끼지 않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뭐 그 와중에 최선의 결과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게 최고였어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것들을 우리 인간은 계속 상상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단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좀 이 후회하는 분야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나 뭐 대학교, 청년기까지는 학업이나 진로 때문에 많은 그런 후회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중년기가 되면 양육이라던가 경제적 어떠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들, 그리고 노년기에는 내 어떤 삶의 의미, 나의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변화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함으로써 후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내공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선택 계속 하다 보면 그 선택은 나빴고 이 선택은 좋았고 라는 걸 스스로 평가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걸 반영해서 선택을 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지혜롭고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또 이 반대로 이 사람이 후회를 많이 하지 않았거나 이 후회의 과정을 건강하고 적절하게 거치지 않았다면 어른이 되더라도 이 후회의 어떠한 영역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덜 할까, 더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은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후회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결정은 사소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과거의 선택을 돌아보며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만약에라는 가정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심리적 경향을 반사실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반사실적 사고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8년에 개봉한 슬라이딩 도어즈는 주인공 헬렌의 삶이 두 가지 평행한 시나리오로 나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헬렌은 해고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 하지만 지하철 문이 닫히기 직전에 타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녀의 인생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헬렌 A는 집에 일찍 도착해 남자친구 게리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는 즉시 게리와 결별하고 짧은 머리로 변신한 뒤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자신의 홍보회사를 설립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죠. 반면 헬렌 B는 병원에 가게 되어 집에 늦게 도착하고 결국 게리의 불륜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의 곁에 남아 힘겨운 삶을 이어갑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지만 결국 게리의 불륜을 알게 되고 그와 결별합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헬렌은 결국 각각 다른 시점에서 제임스를 만나게 됩니다. 헬렌 A는 제임스와의 사랑을 확인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녀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반면 헬렌 B는 큰 사고를 겪은 후 살아남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길에 헬렌 B는 다시 한번 슬라이딩 도어즈의 순간을 맞이하며 제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인생의 정답이 없음을, 그리고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지나간 선택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택을 내립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장폴 사르트르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의 어원을 살펴볼까요? 선택을 뜻하는 select는 라틴어인 selectus에서 유래했는데 어딘가로부터 무언가를 분리해서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이란 무언가를 얻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몇 번의 선택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150번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 중에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은 30번 정도. 올바른 선택이라며 만족하는 경우는 5번도 안 된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선택에 따른 후회까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머리는 생각들로 쉴 틈이 없을 듯 하네요. 어떤 선택도 후회와 미련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하기 마련이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한 것처럼 인간은 시간을 거스를 수 없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마주하며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음을 하나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어린 날의 자신이 지금 나에게 어리듯이 지금의 나 또한 미래의 나에게는 어린 사람이기에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서 영원히 어리고 동시에 매 순간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음은 자주 실패를 수반합니다. 어리든 어리지 않든 도전 속에 드러난 어리석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곤 하죠. 이러한 후회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후회를 지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헤맨 시간은 삶의 토대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실패를 겪고 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읽어내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합시다. 자신의 어림에 멈추지 맙시다. 그 모든 어림이 당신을 어른으로 만들어줄 테니까.